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적립식 투자를 트레이딩과 함께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먼저 적립식 투자 24주차 성과를 확인하기 전에 요즘 많은 분들이 AI가 버블이 아니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너무나 다행이게도 우리는 2000년 닷컴 버블 데이터가 있으니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버블에 투자했다면 돈을 벌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트레이더 관점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지 그리고 적립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했을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어느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9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투자하기가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해 초부터 11월까지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월에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은 갑작스럽게 돌파를 일으켰고 그 이후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닷컴 버블 시기에 활동하던 트레이더였다면 1999년 10월 28일쯤 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간주되며 이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0년 4월 3일, 저는 풀매도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 웬만한 개별 주식은 전부 매도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50일 이동평균선의 붕괴를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인내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을 때 매도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대로 된 타이밍에 매수를 진행한 트레이더라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도했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레이더 관점에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면 이후 모든 수익률을 반납하고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닷컴 버블 당시 트레이더로서 돈을 잃었다면 이는 투자 실력이 부족했거나 역사적 사례를 학습하지 못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들에서도 확인했듯이 1987년 블랙먼데이,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장에서도 탐욕을 버리고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도했다면 대부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트레이더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트레이더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트레이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순히 꾸준히 돈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죠. 과연 닷컴 버블 당시 만약 완전 고점에서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백테스트를 통해 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나스닥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나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11월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마지막 클라이맥스 탑을 형성했고 이후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대세 하락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어느 날 당신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2000년에 너도 나도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며 떠들어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마침내 나스닥 ETF인 QQQ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인 당신은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매달 50만 원, 즉 매일 약 2만 원씩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운이 너무 없게도 당신은 2000년 3월 24일 나스닥 지수의 역사적인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백테스트를 통해 이를 분석하면서 적립식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정말 무섭게도 닷컴 버블의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한 상황입니다. 운이 정말 안 좋은 출발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백테스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지수가 반등하며 10%대 수익률로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하나 싶었던 수익률은 놀랍게도 9.11 테러로 또다시 하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도 하락은 계속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반등이 시작되었지만 다시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2004년에는 또다시 정체된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라일라는 거의 5년 동안 자신의 투자 자금이 마이너스에 머무는 고통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한 라일라, 수익률이 40%나 된다며 기뻐하던 어느 날 2007년 다시 한번 지수는 곤두박질하기 시작하고 100년에 한 번 온다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수익률은 반납되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일라는 직장에서 열심히 본업에 집중하며 자신의 투자 실력을 점차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자 자금은 노후를 위해 설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2024년, 미국은 22살에 직장을 시작하니 25년 뒤 47살이 된 라일라는 회사가 재미없을 쯤에 투자 수익률이 701%에 도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총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총자산은 거의 10억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해서 계속 지급해온 퇴직연금 또한 거의 10억이 가까이 돼서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버틴 투자자는 많지 않겠지만 라일라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며 끈기 있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오랜 기간을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 투자를 시작했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일라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꾸준한 적립식 투자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국에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적립식 투자와 혁신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역사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미국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때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혁신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미중 갈등과 같은 여러 이슈로 흔들릴 때마다 2016년에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개발하며 AI 산업의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구글과 메타 같은 회사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닥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위기를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겼지만 코로나는 결국 잠시였을 뿐이었습니다. 2022년 모두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챗 GPT가 등장하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들이 한꺼번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또 한 번 큰 도약을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자율주행, 로봇, 유전공학, 바이오 관련 산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만약 마이너스 50%가 온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늘 혁신이 등장하며 주식시장을 점프시켜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혁신들이 주식의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심지어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만 해도 25년 후에는 701%의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닷컴버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더와 적립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매일 차트를 보는 것을 즐기며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오랫동안 돈이 묶이지 않고 타이밍에 맞게 하락장에는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적립식 투자자의 경우라면 시장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혁신을 즐기며 꾸준히 투자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원칙을 지키며 투자를 이어갔다면 25년 뒤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트레이더가 되었든 적립식 투자자가 되었든 원칙을 지키며 투자를 이어간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과 원칙 없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 가치가 하락하며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원칙 없이 투자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시도했다가 저 방법을 시도했다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만의 원칙을 정해두고 계좌를 분리하며 AI 버블이든 어떤 버블이든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의 노후를 책임질 적립식 투자 24주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S&P 500의 수익률이 11%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하락하여 8.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30년도 안 됐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던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100 ETF QQQM은 지난주 10%까지 올라갔던 수익률이 이번 주 6.18%로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투자를 시작한 지 24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닷컴버블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혁신 기업이 많이 포함된 나스닥 100 ETF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의 힘을 발휘할 것이며 저 역시 30년 뒤 700% 수익률을 목표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자동 투자를 멈춘 SMH의 경우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보고 다시 한번 10,000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마이너스가 지속된다면 다시 자동 적립식 투자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JPQ는 드디어 120주를 모았습니다. 1000주를 모으는 것이 목표인 만큼 아직도 목표에 반해도 못 미쳤지만 현재 월 배당으로 JPQ 한 주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에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익률 변화를 보면 항상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 변화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하락은 저에게 기분 좋은 기회로 다가옵니다.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시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혁신의 사이클이 찾아왔을 때 그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배당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적립식 투자 계좌에서는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전체 배당금은 여전히 32만 4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적립될 때마다 쌓여가는 자산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총 수익률과 1억 달성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수익률은 현재 5.54%로 지난주에 비해 2에서 3%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률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수의 변화를 보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트레이딩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트레이딩 계좌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적립식 투자는 안정성과 꾸준함을 기반으로 한 중요한 투자 방식입니다. 지난주인 11월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발표주에 최대의 수익률 8.4%를 기록했으며 이번 주는 약간의 하락으로 5.5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락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장기 투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억 달성률을 살펴보면 지난주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자산이 한번 크게 점프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횡보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역대의 수익률을 경신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 순간에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차분히 투자 원칙을 지키며 모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닷컴버블에서 내가 트레이더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적립식 투자를 지속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살펴봤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로봇, 유전공학과 같은 산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들이 더 큰 성과를 이루려면 더 강력한 엔비디아의 AI 칩, 더 효율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더 강력한 LLM 파운데이션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끌어갈 혁신 기업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법인세가 낮아지면 더 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며 미국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베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 경쟁과 공정한 시스템이 가능하게 하는 미국 사회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기회는 단순한 운이 아닌 체계적인 노력과 혁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